오늘 안희정 캠프와 이재명 캠프 이야기를 차례로 듣겠습니다. 안희정 캠프의 의원 멘토 단장 맡고 계시죠? 박영선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희정 지사가 충남지사잖아요. 네네. 충청권에서 1등을 못했네요. 네, 1등을 못했습니다만은 상당히 선전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이 경선 구조 자체가요. 예. 그 문재인 후보는 공조직을 거의 섭렵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정규군과 의병의 싸움이거든요. 예. 그런데 정규군과 의병의 싸움에서 일단 오늘 문재인 후보가 과반을 못 넘어서서 예. 결선 투표의 가능성이 좀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아하. 네, 그래서 이 싸움은 끝까지 가봐야 하는 것이고, 예. 특히 이제 그 영남권에서는 부산을 제외한 영남권에서 예. 현재 예상치로는 문재인 대표가 그렇게 기대만큼 과연 좋은 성적이 나오겠느냐. 예. 이런 그 분위기가 하나 감지가 되는 것이 있고요. 그래요? 그다음에 수도권 선거인단이 56%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수도권 선거인단이 사실상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상당히 선전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쉽죠? 1등 해야 되는데. 좀 아쉬운 충청에서. 것은 있습니다. 네, 아쉬운 것은 있습니다만은 예. 지난 광주 경선에서는 거기가 가장 취약 지역이었기 때문에 뭐 거기는 선방을 했다면 오늘은 상당히 선전한 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영남 지역 조금 아까 언급하신 게 부산에서는 문재인 후보 쪽을 많이 밀 것이다. 그러나 네. 경남 경북은 다르다 이건 건가요? 네. 어떻게 다릅니까? 경남 경북은 문재인 바람이 그렇게 강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네. 어제 이제 양산 통도사를 안희정 후보가 찾아갔었는데요. 예. 그게 양산 통도사 주지스님의 초청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근데 그 양산이라는 곳이 문재인 후보의 집이 있는 곳입니다. 자택이 있는 곳. 예. 근데 그 자택이 있는 곳에 가장 큰 우리 대한민국에서 뭐 5손가락 안에 드는 큰 절이죠. 네. 이 큰절 주지스님이 안희정 후보를 초청해서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야 된다. 예. 그리고 젊은 대한민국, 그다음에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그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초청을 한 거거든요. 예. 그런 거를 봐서는 이 경상도의 바람이 심상치 않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수도권에서는 안희정 후보가 앞설 거라고 자신하세요? 수도권은 아마 이재명 후보도 굉장히 선전할 거고요. 이 안희정 후보의 지지율이 의외로 수도권에서 지금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권은 서로 3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결선 투표를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뭐 안희정 후보가 1등 할 가능성을 지금 점치지는 못하시는 거고 솔직히 문재인 후보가 50%를 못 넘겨서 결선 투표로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시는 거군요. 그런 확률이 지금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이 대전 경선 현장에서도 모든 사람이 느꼈듯이 안희정 후보가 제발 잘해주기를 이재명 후보 측에서 서로 지금 이제 응원을 같이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심정으로 지금 이재명의 응원군과 안희정의 응원군이 서로 지금 힘을 보태주고 있거든요. 일단 결선에 가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결선 투표를 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원래 문재인 후보 캠프 측의 이 충남 대전의 목표가 55%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적은 55%에 상당히 못 미치는 그런 성적이 나왔죠. 47.8이니까. 47.8%. 네. 그리고 결선 투표를 가게 되면 2등은 안희정 후보라 자신하세요? 그렇습니다. 이제 2등은 안희정 후보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은데요. 그랬을 경우에 과연 이 결선 투표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이 앞으로의 진행되는 상황을 좀 더 추이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결선 투표에서 중요하게 볼 포인트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문재인의 대세론이 불안한 대세론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이런 어떤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구도는 대세론 대 본선 경쟁력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본선 경쟁력은
문재인보다 안희정이 앞선다. 훨씬 높습니다. 네. 그 이유가 모든 여론조사에서 예. 안철수를 큰 표 차이로 이기는 것이 바로 안희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근데 지금 뭐라고 보세요? 문재인과 안철수의 차이는 1대1 구도로 갔을 때 3.5%까지 지금 붙었습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예.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불안한 그 후보다라는 예. 그런 생각들을 점점 국민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안희정 대 안철수를 하면 압도적으로 이긴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중도를 지향하는 분들이요. 아하. 중도를 지향하는 분들이 문재인 후보의 그 좌클릭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김종인 대표와 정운찬, 홍석현 이 전 JTBC 회장의 만남, 네. 이런 것들이 과연 그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이 분열과 갈등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겠느냐에 대한 퀘스천 마크를 던지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어떤 그런 움직임들,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여러 가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방금 언급하신 뭐 김종인, 정운찬, 홍석현, 회동 이런 것들도 자칫하면 반문재인 쪽으로 힘을 기울여서 그렇게 되면 더 불안해진다, 문재인 쪽이, 이 말씀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안희정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할 거다? 그렇죠. 안희정 후보는 일단 그 자신의 목표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 지금 갈등과 분열의 이 고리를 끊어내자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낡은 틀과 낡은 세력은 이제는 더 이상 안 된다. 그리고 시대 교체, 세대 교체가 필요하고 예. 제철에 제 음식을 먹어야 된다. 오늘 거기까지 나갔습니다. 예, 네. 예. 예, 제가 보기에는 이 묵은지와 햇김치의 싸움 이럴 것 같습니다. 네. 아, 표현이 점점 정말 참신해지는군요. 뭐 타이어 논쟁이 나오더니 이제는 김치네요. 묵은지와 햇김치. 네. 네. 알겠습니다. 함께 지켜볼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희정 캠프 의원 멘토 단장 박영선 의원이었고, 이번엔 이재명 캠프 쪽 대변인 맡고 있습니다. 최윤경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15.3%, 호남에서는 안희정, 이재명이 거의 비슷했는데 오늘은 한 20%포인트 차이가 났네요. 어떻게 네네네. 평가하십니까? 저희는 사실 오늘 더 안희정 후보님께서 선전해 주기를 좀 바랬고요. 저희가 이쪽 그 충청 지역에 그 조직이 거의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 혹시 이게 한 자릿수 나오는 건 아닐까 하는 우려를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에 비하면 우리 이재명 후보님의 예. 그 지지의 견고한 바닥이 한 15% 이상은 되는구나 예. 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아쉽지 않으세요? 전혀 이 충청권에 그래요? 사실 저희가 목표치가 좀 낮았습니다. 예. 그럼 앞으로 영남권하고 수도권은 어떻게 전망하시는 거예요? 영남권은 아무래도 문재인 후보님의 강세 지역이니까 예. 저희가 목표치는 한 20% 정도 잡고 있고요. 예. 근데 이제 수도권에서 예. 그 지금 우리 이재명 후보님의 그 후원회를 분석을 해보니까 예. 수도권에 계신 지지자분들이 후원회 전체 2만 명. 그래서 한 12억 정도 돌파했고, 예. 타 후보님들이 발표하신 그 내용에 따르면은 지금 가장 앞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거기에서 한 그 후원하신 분들의 80% 이상이 다 수도권에 모여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래요. 예, 그래서 2만여 명의 그 직접 후원까지 할 정도의 그 적극적 지지층이 네, 네. 그 열심히 경선 선거인단 모집에도 함께 예. 나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예. 저희는 수도권에서 안희정 후보님도 또 선전하실 것이다 기대하고, 예. 그래서 지금의 대세에 조금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결과라면 좀 아까 안희정 캠프에서도 안희정 후보가 1등 하기는 어렵다는 거 인정하더라고요. 하지만 결선 네네. 투표로 갈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이재명 후보도 비슷한 구도인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과반을 일단은 그 수도권까지 가면 네. 수도권이 전체 경선 선거인단의 56% 정도 차지하거든요. 예, 그래서 예. 예, 그 점을 감안할 때 수도권에서의 그 경쟁이 알겠습니다. 뜨거울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은 이재명, 안희정 두 캠프 모두 문재인 과반 저지가 1차 목표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랬을 때 1차 목표고, 네, 2차 목표는 저희가 2위를, 예, 그 의미 있는 2위를 해서 예. 결선에 오르는 것이 안희정 후보 측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도 그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그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네. 후보가 2등 할 수 있을까요? 자신하시나요? 네,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안희정 후보님도 굉장히 많은 선거인단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계시겠지만 네. 또 가장 주목했던 곳이 이 충청권이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서도 이재명 그 후보의 그 15% 이상의 득표 이 결과가 이제 수도권에서의 우리가 이제 강세 지역으로 꼽고 있거든요. 예. 좀 더 많은 이제 의미 있는 지지자들의 활동 그리고 적극적인 지지 활동, 선거인단 모집 예. 이런 결과를 저희는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요. 예. 거기에서 저희가 2위를 뒤집을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캠프는 뭐 확고한 대세론이 무기고 안희정 캠프는 본선 경쟁력은 내가 훨씬 더 앞선다. 문재인은 불안하다. 이것이 주된 공략 포인트인데 이재명 후보 쪽의 수도권 경선에 대한 주요 공략 포인트는 뭡니까? 주요 공략 포인트들 저희는 이제 신념과 그다음에 일관성 그리고 확실한 이 유능한 진보 이 세 가지를 포인트를 잡고 있습니다. 예. 그 모든 후보님들이 나름 그 많은 공약을 약속을 하고 있지만 이재명 후보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성남시장을 역임하면서 실제로 전국의 복지 담론을 예. 변화시킬 만큼의 새로운 어떤 복지 시도 이런 것들을 또 했었고 또 성공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 사실 지금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국민들의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정말 과거를 청산을 제대로 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열망이 많은데 예. 이재명 후보는 바로 그런 국민들의 열망 속에서 사실은 후보로 급부상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가장 지금 여론조사에서도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적폐청산을 가장 잘할 것이다. 예. 그리고 새로운 어떤 복지의 구도를 가장 잘 만들 것이다. 이런 면에서는 예. 이재명 후보가 가장 좋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그런 강점이 수도권에서 많은 지지자들의 표심으로 네.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이제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또한 동시에 본선에 이 후보가 나가서 정말 경쟁력이 있겠는가 이것도 따져볼 텐데 네네. 안희정 후보 캠프에서는 안희정 후보가 중도층을 공략하는 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본선 경쟁력이 탁월하다 이런 주장을 편단 말이에요. 그 주장으로 연장시켜보면 이재명 후보는 본선 경쟁력은 좀 줄어드는 거 아니냐 우려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올 수 있는데 그건 어떻게 돌파하실 수 있을까요? 사실 지금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국민들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 어떤 후보가 나가도 본선 경쟁력은 확실히 있다. 이게 사실 여론의 흐름인 것으로 많이 조사가 되고 있고요. 예. 이 경선에서 사실은 2위였던 후보가 결선까지 가고 결선에서 만에 하나 본선 티켓팅까지 우리가 거머쥐게 된다면 예. 이게 또 컨벤션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힘으로 저희는 정권 교체에 있어서 그 어떤 후보보다 본선 경쟁력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기본 바탕에는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누가 나가도 된다 이게 깔려 있군요. 그걸 전제로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사실은 오히려 대세 후보인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문 정서도 있고 견제의 그런 구도도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예. 그에 비해서 이재명 후보님은 좀 덜 평가가 된 것이 있거든요. 예. 선명성이라든가 시장직을 하면서 보여줬던 유능함 이런 것들이 본선에서 더 많이 평가되어진다면 더 훨씬 많은 국민들께 많은 그 열망을 담아낼 수 있다. 이런 기회를 획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진짜 현장에서 안희정 후보 연설할 때 이재명 지지자들이 막 박수도 치고 그랬어요? 오늘은 서로 간에 사실은 좀 지난번에 과열된 이 지지 흐름 이거에 대해서 각 캠프에서 조금은 이 한 팀이다. 네네. 이재명 후보도 그 메시지를 강조했거든요. 민주당이고 한 팀이니까 다 같이 축제로 만들자 해서 그런지 지지자분들의 모습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 특히 안희정, 이재명 이른바 문재인 과반저지 연대전선 앞으로 흥미롭게 지금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재명 캠프 대변인 재윤경 의원이었습니다.
자, 1부 마치고요. 7시 5분 2부에 다시 올게요.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결선 투표를 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원래 그 문재인 후보 캠프 측의 이 충남 대전의 목표가 55%였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성적은 55%에 상당히 못 미치는 그런 성적이 나왔죠. 47.8이니까. 47.8%. 네. 예. 그리고 결선 투표를 가게 되면 2등은 안희정 후보라 자신하세요? 그렇습니다. 이제 2등은 안희정 후보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은데요. 그랬을 경우에 과연 이 결선 투표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이 앞으로의 진행되는 상황을 좀 더 추이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특히 이제 그 결선 투표에서 중요하게 볼 포인트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문재인의 대세론이 불안한 대세론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이런 어떤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구도는 대세론 대 본선 경쟁력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본선 경쟁력은 문재인보다 안희정이 앞선다? 훨씬 높습니다. 네. 그 모든 이유가 여론조사에서 예. 안철수를 큰 표 차이로 이기는 것이 바로 안희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지금 뭐라고 보세요? 문재인과 안철수의 차이는 1대1 구도로 갔을 때 3.5%까지 지금 붙었습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예.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불안한 그 후보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점점 국민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안희정 대 안철수를 하면 압도적으로 이긴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중도를 지향하는 분들이요. 아하. 중도를 지향하는 분들이 문재인 후보의 그 좌클릭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이제 김종인 대표와 정운찬, 홍석현 이 전 JTBC 회장의 만남, 네. 이런 것들이 과연 그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이 분열과 갈등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겠느냐에 대한 퀘스천 마크를 던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그런 움직임들,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여러 가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방금 언급하신 김종인, 정운찬, 홍석현, 회동 이런 것들도 자칫하면 오늘 안희정 캠프와 이재명 캠프 이야기를 차례로 듣겠습니다. 안희정 캠프의 의원 멘토 단장 맡고 계시죠? 박영선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희정 지사가 충남지사잖아요. 네네. 충청권에서 1등을 못했네요. 네, 1등을 못했습니다만은 상당히 선전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이 경선 구조 자체가요. 예. 그 문재인 후보는 공조직을 거의 섭렵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정규군과 의병의 싸움이거든요. 예. 그런데 정규군과 의병의 싸움에서 일단 오늘 문재인 후보가 과반을 못 넘어서서 결선 투표의 가능성이 좀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아하. 네, 그래서 이 싸움은 끝까지 가봐야 하는 것이고, 특히 이제 그 영남권에서는 부산을 제외한 영남권에서 현재 예상치로는 문재인 대표가 그렇게 기대만큼 과연 좋은 성적이 나오겠느냐 이런 그 분위기가 하나 감지가 되는 것이 있고요. 그래요? 그다음에 수도권 선거인단이 56%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도권 선거인단이 사실상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상당히 선전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쉽죠? 1등 해야 되는데. 좀 아쉬운 충청에서. 것은 있습니다. 네, 아쉬운 것은 있습니다만은 지난 광주 경선에서는 거기가 가장 취약 지역이었기 때문에 뭐 거기는 선방을 했다면 오늘은 상당히 선전한 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영남 지역 조금 아까 언급하신 게 부산에서는 문재인 후보 쪽을 많이 밀 것이다. 그러나 경남, 경북은 다르다 이런 거인가요? 네. 어떻게 다릅니까? 경남, 경북은 문재인 바람이 그렇게 강하지 않는 것으로 전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제 이제 양산 통도사를 안희정 후보가 찾아갔었는데요. 그게 양산 통도사 주지스님의 초청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근데 그 양산이라는 곳이 문재인 후보의 집이 있는 곳입니다. 자택이 있는 곳. 근데 그 자택이 있는 곳에 가장 큰 우리 대한민국에서
뭐 5손가락 안에 드는 큰절이죠. 예. 이 큰절 주지스님이 그 안희정 후보를 초청해서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야 된다. 예. 그리고 젊은 대한민국, 그다음에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그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초청을 한 거거든요. 예. 그런 거를 봐서는 이 경상도의 바람이 심상치 않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수도권에서는 안희정 후보가 앞설 거라고 자신하세요? 수도권은 아마 이재명 후보도 굉장히 선전할 거고요. 이 안희정 후보의 지지율이 의외로 수도권에서 지금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예. 예. 수도권은 서로 그 3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결선 투표를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뭐 안희정 후보가 1등 할 가능성을 지금 점치지기는 못 하시는 거고 솔직히 네. 문재인 후보가 50%를 못 넘겨서 결선 투표로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시는 거군요. 그런 확률이 지금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네. 되면 예. 오늘 이 대전 경선 현장에서도 모든 사람이 느꼈듯이 안희정 후보가 제발 잘해주기를 이재명 후보 측에서 서로 지금 이제 그 응원을 같이 그 뭐라 그럴까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심정으로 지금 이재명의 응원군과 예. 안희정의 응원군이 서로 지금 힘을 보태주고 있거든요. 일단 결선에 가야 되니까. 그렇죠.